구찌 뱀부백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13시간입니다. 프라다는 1913년부터 지금까지 111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72%는 가족이 만듭니다. 명품이 비싼 이유, 재료값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000년간 축적된 이탈리아 명품의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명품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20세기? 아닙니다. 이야기는 무려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각각 독립된 도시국가였죠. 이 도시들이 뭘 했냐? 모직, 비단, 가죽, 유럽 최고급 원자재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길드 시스템. 길드가 뭐냐고요? 오늘날로 치면 ISO 인증의 원조입니다. 장인이 되려면 최소 7년 동안 견습생으로 일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마스터 자격을 받았죠.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닙니다. 품질 관리, 가격 책정, 판매 방식, 체계적으로 관리됐어요. 이게 바로 이탈리아 장인 정신의 DNA입니다. 그리고 14세기. 여러분도 아는 그 시대가 옵니다. 르네상스.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만 그린 게 아니에요. 러나르도 다빈치가 발명만 한 게 아닙니다. 이 거장들의 예술적 감각이 패션과 디자인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이걸 지원한 사람들, 메디치 가문 같은 귀족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문화예술 분야의 대형 투자자입니다. 예술가들에게 후원하고 장인들에게 투자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실험했어요. 이 시기에 맞춤 의상 문화가 발달하면서 훗날 오뜨 꾸띠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무려 500년 동안 축적된 시스템. 이게 바로 이탈리아 명품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어떤 사건, 이게 이탈리아 명품을 완성시켰거든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탈리아는 패전국이었어요. 도시는 폐허가 됐고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죽 공급 중단됐어요. 대부분의 가죽 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있었어요. 구찌오 구찌. 1921년부터 피렌체에서 가죽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죠. 1947년 그가 선택을 합니다. 가죽이 없으면 대나무를 쓰자. 식물 대나무. 처음엔 미친 짓처럼 보였어요. 누가 대나무 손잡이 가방을 사겠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도 피렌체 구찌 공방에서는 이 가방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한 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13시간입니다. 재료 부족이라는 위기를 아이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구찌의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죽이 비싸니까 캔버스 천에 로고를 프린트했어요. 지지 로고, 구찌오 구찌의 이니셜을 딴 거죠. 그리고 이 천 가방 하나가 역사를 만듭니다. 1960년대 초반 미국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이 가방을 들기 시작했어요. 언론이 붙인 이름 제키백. 천 가방이 가죽 가방보다 비싸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혁신들도 계속됩니다. 1932년 구찌 말제갈에서 영감을 얻어 홀스빗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1951년 말 안장을 묶을 때 쓰는 캔버스 끈. 여기서 그린 레드 그린 줄무늬를 만들었죠. 패턴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프랑스도 전쟁을 겪었어요. 영국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왜 이탈리아만 이렇게 됐을까요?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탈리아 전체 기업의 72%가 가족이 운영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0대 가족 기업, 이 중 절반 이상이 이탈리아 기업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구찌를 봅시다. 1921년 구찌오 구찌가 시작했어요. 아들들이 물려받았고 3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프라다. 1913년 마리오 프라다가 시작했죠. 지금은 누가 운영하냐? 그의 손녀 미우치아 프라다입니다.
베네치아의 무라노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유리 공예 회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비에르 앤 토소. 이 회사 언제 만들어졌게요? 1295년입니다. 729년 동안 같은 가무니 같은 기법으로 유리를 만들고 있어요. 잠깐 비교해 볼까요? 주식회사, CEO, 평균 재임 기간 3년입니다. 3년 안에 실적 내야 하죠. 구찌 CEO 30년, 40년을 봅니다. 왜? 할아버지가 만든 브랜드니까요. 이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장기 투자. 주식회사는 분기마다 실적을 내야 해요. 근데 가족 기업은 100년을 봅니다. 둘째, 철학의 일관성. CEO가 3년마다 바뀌면 브랜드 방향도 계속 바뀌어요. 근데 가족이 운영하면 할아버지가 세운 철학을 손자가 그대로 이어갑니다. 셋째, 기술 승계. 한 피렌체 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5세 조반니 할아버지. 6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가죽 재단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손자가 물었대요. 할아버지, 왜 기계를 안 쓰세요? 할아버지의 대답. 기계는 가죽을 자르지만 내 손은 가죽과 대화한다. 이게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도 이걸 지원합니다. 직계가족한테 회사 물려주면 상속세가 면제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탈리아 사회는 모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의사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죽 장인도 존경받습니다. 유리 공예가도 존경받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게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성이 강해요. 밀라노 하면 프라다, 아르마니 베르사체, 피렌체 하면 구찌, 페라가모, 로마 하면 펜디, 발렌티노, 도시마다 자기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지역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브랜드를 지키는 거예요. 500년 축적된 시스템, 70이 퍼센트의 가족 경영, 사회적 인정과 지원,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이탈리아 명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그게 터졌어요. 1980년대 구찌 3세대가 경영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질 것인가? 누가 CEO를 할 것인가? 누구 아들이 다음을 이을 것인가? 가족 회의가 법정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 와중에 브랜드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1992년 구찌는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안타까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족 기업의 승계 성공률 30%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린 세력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1999년 프랑스 재벌 프랑스와 피노가 구찌를 인수했어요. 지금의 캐링 그룹이죠. 그 뒤로 뭐가 일어났냐? 보테가 베네타, 구찌는 캐링이 소유, 펜디, 불가리, 로로피아나는 LVMH가 소유. 지도로 보면 이래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를 프랑스 그룹이 하나씩 사들인 겁니다. 이탈리아가 만들면 프랑스가 소유한다. 이게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경제 위기. 이탈리아 경제가 무너지면서 더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에 팔렸어요. 최근에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공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한다는 거예요. 명품 딱지만 붙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 아니면 메이드 바이 차이나. 천년 쌓아온 명품의 나라 이제 끝난 걸까요?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구찌 기억하시죠? 1920년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 브랜드. 1999년 캐링 그룹이 인수한 뒤 뭘 했냐?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어요. 톰 포드라는 미국인 디자이너였죠. 근데 톰 포드가 뭘 했냐? 구찌 가문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1921년 구찌오 구찌가 왜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뱀부백에 담긴 스토리는 뭔지, 홀스빗 디자인의 의미는 뭔지 전부 다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 DNA를 지키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 2024년 구찌 매출 76억 5천만 유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23년 글로벌 럭셔리 시장 규모 3,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조 원입니다. 2025년 전망은 4,300억 달러, 약 540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해요. 연평균 6에서 8%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탈리아 브랜드들은 여전히 상위권이에요. 밀라노 패션 위크, 피렌체 공방, 무라노 유리 공예 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드릴게요. 1000년 걸려 쌓은 시스템 브리스스 10년 만에 만든 브랜드. 뭐가 이길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속일 수 없어요. 이탈리아 명품이 비싼 이유, 재료값이 아닙니다. 시간값입니다. 11세기부터 쌓아온 장인 시스템, 르네상스 때 만들어진 예술적 감각, 72%의 가족 경영으로 전승되는 철학, 위기를 혁신으로 바꾸는 DNA. 이 모든 게 한 개의 가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찌 뱀부백 하나 만드는데 1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다가 111년 동안 같은 방식을 고집하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 첫째, 시간을 속이지 마라. 둘째, 시스템을 만들어라. 셋째, 위기를 아이콘으로 바꿔라. 명품은 사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품 브랜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